고 이해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늦은 저녁 고 이해람 중사의 빈소에 찾아가 이 중사 아버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 중사 사건 특검은 나라를 위해 일하던 딸을 잃은 부모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예의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가 더 큰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다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주민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 우리가 차별받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도 차별을 안 받는다. 한 이주민 출마자께서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민주당이 다문화위원회를 설치한 게 2005년인데 그동안 그 어떤 당대표도 출마를 준비하는 다문화 당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2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에는 다소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 다문화위원회와 당내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오랜 시간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이주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더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은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한동훈을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의 공직선거법 합의가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지만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깨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가 물꼬를 텄습니다.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 약속에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의 전면적인 다당제 실시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정의당과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밥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몇 번이고 엎어진 밥상을 차리고 또 차리면서 오로지 정치개혁을 향한 사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어렵게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당제 추진의 의지와 기득권 포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이 합의사항이 제대로 적용되어 의미 있는 선거 결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교체, 정치혁신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치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 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 닫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제19를 챙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폭주와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복원은 언감생심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출생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길을 막으며 덮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버티고 보자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처리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40년 우정을 지키고 인사 참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1.5%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와 대비해 1%가 오른 겁니다. 올해 안에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1% 상승 시 가계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 등 채무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산소 호흡기로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골든타임마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서 채무 탕감과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고통 분담의 결과였습니다. 이분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생 무대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촉구합니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